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자, 고령자를 제외하면 사망률은 낮다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의 개학을 다시 2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께 거듭 사과한다는 사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 KBS의 김용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네. 자, 앞서 저희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사죄하는 부분 들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시설이 폐쇄돼서 신천지가 어떤 대응하기 위한 회의조차 열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부분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교회도 어떤 모임도 어떤 장소도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서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어제 한 군데 앉을 자리조차 없이 지금 모임을 다 피하고 있고 다 중지했습니다. 다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일하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한 자리라도 모여서 대화라도 해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렵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도 하고 활동도 하겠는데 전부 다 막아져 있어서 손발이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한 주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라도 손발이 없어 이걸 협조로 잘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이래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발부둥 치더라도 이러다 코로나 확산 이것만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여기 내 사람이다, 내 집안 사람이다, 내 교회 사람이다 이 선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고요. 네. 검사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검사 결과 음성 나왔고요. 네. 또 뭐 방금 뭐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뭐 손발이 많이 모자라다 했는데 지금 방역 당국 손발이 제일 모자릅니다. 네. 자, 코로나19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사망자가 22명, 네. 추가 사망자까지 하면 26명이죠. 네. 공식 집계는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집계를 따르면 22명인데 사실상 2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이 입원 대기하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하다가 돌아가셨고요. 지금도 2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대기하고 있더군요. 대구 확진자만 말씀드리면 2,700여 분 중에서 네. 1,600여 분이 이제 아직 그 입원 순서를 좀 기다리고 계세요. 대구에서만. 네네. 네. 그렇고 이제 그 지금 최근에 돌아가셨던 분들, 뭐 70대 그 어르신과 80대 어르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셔서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신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4분으로 확인이 네.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그 병상 확보 많이 좀 수고하고 계신데 이제 경증, 뭐 중증 이렇게 환자 좀 나눠서 별도로 이렇게 치료하고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집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입원 대기하다가 숨진 70대 폐암 환자의 가족인데요. 네. 그 가족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방문한 적 있냐고, 신천지 관련 있냐고, 접촉자가 많냐고,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위주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도 고령자고 질환이 그렇게 있으면 증상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못 해준다더라고요. 그럼 일반인들은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못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렇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길에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왜 일반인이니까 구급차 타고 가다가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하니까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분 말이 차라리 신천지 신도였다고 거짓말을 할 걸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워낙에 지금 선별 진료의 조건에는 네. 일단은 대구 경남 지역에서 유증상자는 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신천지 검사가 아무리 밀려 있어도 검사를 할 수는 있고 좀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검사는 가능했을 것 같고 네. 검체 채취도 가능했을 것 같아서 이게 아마도 이게 보건소의 대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절대로 지금 저희 원칙 안에서 이제 기저질환도 있을 뿐더러 기저질환과 무관하게 유증상자들은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검사가 다소 밀리면서 그런데 환자분이 네. 폐암을 앓고 있었고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아픈 분이어서 돌아가신 것 증상이 같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 대상은 맞거든요. 네. 이건 아마 보건소의 대응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이제 진료 체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입원 무조건 확진이면 입원, 네. 무조건 음압병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좀 나누겠다는 거예요. 환자 어떤 중증도도 좀 분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확진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증 이분들은 지금 새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생활치료센터 네. 대구에 새로 마련된 것부터 이제 벌써 하나 만들었더군요. 네네 이제 입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증도에서도 중증, 최중증 이렇게 좀 부류를 나눠서 이분들은 여전히 입원부터 한다. 그러니까 전담 음압 격리 병실에 이제 입원을 해서 네. 왜냐하면 특히나 최중증이나 중증이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환으로 이제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 관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네. 자가 호흡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증과 중증에서도 단계를 좀 나눠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경증이면 확진 판정을 받아도 생활치료센터로 갑니다. 경증이라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증과 중증, 또 중등증을 나누는 그런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네.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환자의 이제 연령, 그다음에 호흡수나 아니면 발열의 여부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것들 점수를 매겨서 몇 몇 점 점 이하면 예.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분류를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증상이 악화되는 그러니까 경증 환자라고 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면 의료진의 이제 돌봄이라든지 의료진한테 네. 물어볼 상황이 안 되잖아요. 또 가족들에게 감염될 수도 있죠. 그렇죠. 감염되는 네. 측면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의료진이 그런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시설 입원, 그러니까 생활 입원 치료도 또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한 군데 이미 문을 열었다고 했고요. 네, 네. 어디 어떻게 짓는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그 12시에 한 분이 먼저 입소를 하셨고요. 오늘은 네. 그 대구의 그 중앙 교육 연수원에 마련된 그 제1 주로 치료센터. 공공시설물에 만들겠군요. 예. 거기 이제 오늘은 한 100분 정도 먼저 입소를 할 예정이라고 네. 해요. 정세균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죠. 네. 아마 그 처음 문을 연 대구의 중앙교육연수원인가 봅니다. 네, 현장 점검을 갔다 온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자가 격리에서 이제 지금 저런 센터로 전원을 하겠다는 거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오늘 이곳 한 곳뿐만 아니라 이번 주 중에 경북 영덕군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 그리고 문경에 있는 서울대병원, 네. 인재원에 각각 200여실 그다음 100여실 해가지고 다 합하면 한 460여실 정도 되는데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 1000실까지는 한번 확충해 보겠다라는 네. 의지를 지금 정부가 일단 밝힌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정은경 본부장이 그 브리핑한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자가격리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네. 꼭 생활치료센터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원칙적으로 한번 검토해도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센터가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의료적 피해나 환자의 불편이 크지 않다면 네. 2인 1실이나 다인실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게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다라는 설명도 해줬습니다. 네. 자, 다른 지자체들도 속속 병상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이용섭 광주시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 5월 고립되었던 광주가 결코 애롭지 않았던 것은 광주의 뜻을 함께 해준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대구와 광주는 달빛 동맹으로 맺어진 형제 도시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방치되어 있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격리 치료하겠습니다.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증상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강주 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 입원시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서로 우리가 병상 만들어 주겠습니다라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앞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중증 환자분들 특히 또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또 특정 병원이 이렇게 병상을 급하게 확보하다 보면 확진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분들 수술하고 진료할 공간과 인력,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 중인 환자 A씨 가족은요. 그 병원에서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공공의료원 같은데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입원을 못한다는 입원 거예요. 환자를 다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국가지정병원으로 의료원이 들어가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까. 지금 이제 중증 환자가 새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병원 가면 검사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보호자들이 가야 될 병원을 다 찾아서 뛰어야 됐고 환자들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CT 같은 것까지도 다 다시 찍으면서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B 씨는 입원하기로 했던 병원에서 입원 자체를 취소하려 했답니다. 가래 증세가 있어서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상 환자가 발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분명히 의뢰소와 저기에 검사 기록은 안 된대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요. 앰뷸런스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거의 한 4시간 가까이를 기다렸어요. 코로나19 검사 받고 이틀 동안 음압병실에 지낸 뒤에야 입원할 수 있었답니다. 말기 암 환자였는데. 네. 이거 제가 질문 드려도 교수님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급한 상황에서 우리 의료 시스템, 의료 자원을 어디에 먼저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그 코로나 환자를 받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책이 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면 대구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이랑 협력을 해서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 확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가정에서 응급 환자들이 치료의 타이밍을 늦는다든지 아니면 전원되는 가정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병원들이 자기 병원에 혹시라도 이제 그냥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까 봐 너무 지금 몸을 사리는 상황들인데 또 국민안심병원의 또 조건 중에서도 뭐 코로나 검사가 끝나야 뭐 입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써 있는 게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런 분들은 아예 그냥 우선은 만약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1인실에 먼저 선제 격리했다가 검사 후 바로 이제 이실을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입원은 먼저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국민안심병원의 제도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병원들이 협조를 좀 잘해 주셔야 일단은 코로나 환자만 살린다고 해서 일반 환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병원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조심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의심되는 환자는 내치게 되고 현장에선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현황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김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그래픽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총 환자 현재까지는 4,212분이 확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한 몇십 분 있다가 다시 또 집계가 재집계 될 텐데 그때 또 현황이 업데이트 될 것 같고요. 사망자는 오후 2시 브리핑 때 추가가 돼서 26분이 사망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틀 새 대구에서만 8분이 사망한 게 되는 거예요? 네, 4분에서 8분 이렇게 됐고요. 격리 해제 33분이고요. 검사 지금 3만여 건, 3만 3천여 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오늘자 중국인 확진자를 보니까 250여 명, 사망은 42명입니다.
제 기억에 많았을 때는 뭐 3,000명, 4,000명 가까이 하루 확진자가 됐었는데 요 지난 일주일 열흘 동안 1,000명이 넘었던 적이 거의 없었고요. 네. 사망도 뭐 100명, 200명까지 갔었던가요? 하루에? 지금 거의 뭐 30명, 50명, 40명 이래요. 꺾였습니까? 중국은? 그렇죠. 중국은 만약에 이 자료가 맞다면은 중국의 유행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줄긴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방역을 잘하고 또 뭐 이 특정 지역을 폐쇄하고 이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이 병증이,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다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우한이나 후베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걸릴 만한 분들이 많이 걸린 상황들도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그 폐쇄, 뭐 봉쇄 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러 전략들이 어느 면에서는 좀 성공했다고 좀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중국과 같은 형태의 방법들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의식들이 우리나라는 또 그만큼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해서 중국에서 취한 이런 봉쇄와 맞먹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네.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지켜주시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확진 판정을 받고도 황당한 행동하신 분들, 또 격리 대상인데 황당한 행동하신 분들 사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원칙 잘 지키는 분들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네, 그 수원 영통구에서 확진되셨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분이 그 함께 교육받을 때 확진이 받은 이제 직원이 한 분 계신데 동료 직원이 네. 그 내용을 알고 이제 본인이 먼저 이렇게 딱 자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언론이 보도든 뭐 많이 보셨다 봐요. 자기 스스로 혹시나 내가 걸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예, 뭐 네. 증상은 없지만 일단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자가 격리도 일단 우리 보통 그냥 자기 가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또 특이하게 그 빈 아파트 집을 찾아가지고. 단지 네. 내에서 빈 세대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이제 나는 있겠다 해서 격리를 스스로 하신 거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남편의 자가용을 타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승강기도 안 만지고 확진 결과가 여부가 나올 때까지 절대 외출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음성이 나왔고요. 네. 현재 건강 상태도 되게 양호하신 상태라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자가격리의 모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청주에서 네. 6번째 확진되셨던 분인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은 지금 보면 시간 뭐 자가격리 장소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다음부터 단 한 곳도 가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죠. 한 번도 어디에 뭐 이동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동행 및 이동 수단에 뭐 없는 상태예요. 시간도 그렇고 계속 네.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지금 필요한 조치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스크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마스크 오늘 하루만 우체국에서 65만 장의 마스크가 공급됐는데 국민 여러분들 좀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양천구의 하나로마트 앞입니다. 네. 정말 꼬리를 물고 늘어지죠. 마스크를 사기 위한 행렬입니다. 네. 번호표를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고요. 네. 몇 시간씩 기다리고. 번호표가 줘서 이미 끝났다 하더라고요. 2시부터인데 왜 시간을 안 지키고 이렇게 미리 해서 다 끝났냐. 9시 좀 전에 나와서 기다린 거죠, 여기서. 번호표를 나눠줬으면은 여기서 5시간씩 기다리질 않죠. 1, 2번 6매입니다. 12,300 가지고요. 같이 원가에 저희가 바로 어떤 가격에 그대로 저희 말씀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싸다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약국에서 파는 건 또 뭐 1,000원, 공적 판매 800원, 1,200원짜리 1,200원짜리 거리가 멀지 않냐 이거지. 그럼 이 차액은 왜 발생했고? 오늘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우체국이군요. 네, 줄이 길게 이어지고 번호표 줬군요. 네. 아유, 우리 어린이도 네, 번호표를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네, 이분들은 가족 같은데요. 인증샷까지 찍고 있네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저건 비싸게 판매한다는 건 정부가 그랬죠. 그 원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체국은 최초에 800원이었던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는 1,500원으로 권고를 했는데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도 식약처에서도 3시에 좀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있잖아요. 뭐 우체국 읍면 우체국에 뭐 쫙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공급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식약처와 관계 부처가 이제 일관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방식을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일각에서 이럴 게 아니라 교수님 저기 가서 줄 서면서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감염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아예 지자체에서 나눠주자 집집마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파트 단지 예산이 통장인들이나 뭐 3천억까지 든다면서요? 예. 그런 네. 분들한테 이제 아파트 관리별로 쫙 나눠주고 지금 대구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그렇게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확인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도 어떠냐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약사분께서는 KBS 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줘보신 게 약국에 그 DUR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약을 조제했을 때 상극인 약이나 그렇게 이제 인적사항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 이제 약을 지러 왔을 때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면 그 산 분을 좀 체킹을 하고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 분량을 샀으면 그 이후는 뭐 예를 들면 사직이나 다른 약국 가서 또 못 사게. 그럼 어떤 분들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서 사면 우리 저 DUR 시스템에 김 원장님은 이틀 전에 샀기 때문에 나흘 있다 오십시오. 근데 사실 너무 번거로울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그런 방법도 동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도 사실 거의 뭐 집에서 계시면서 안 하고는 있지만 꼭 나가야 되는 경우에서도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구 경북에 좀 마스크를 몰아주셔야 되고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집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계시는 정도가 수준이 높아지면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각 방에 계시면서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철저히 지키게 되면 마스크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일단 그 부분이 줄어드는 수요를 일단 대구 경북에 조금 몰아서 주는 방식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는 외출하거나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 그래야 마스크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 의료인들이나 말씀하신 많이 번진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네. 혹시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주민증 주면 홀짝에서 오늘은 홀수만 주고 내일은 짝수만 준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 주민번호가 마지막인데 1로 끝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 10장씩 주는데 1일 날만 가서 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에게 마스크가 몰리는 것들을 좀 막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뒤에 또 우리 속보팀이 준비하고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경제대책 브리핑을 하다가 소상공인 버텨야 한다. 그래야 일어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 강조했는데 그 부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님과 4당 대표들께서 큰 틀의 합의를 해주신 만큼 정부로서는 이번 3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습니다.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김용준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